자, 반갑습니다. 2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 개별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휴장이었다 보니까 악재를 한 번에 몰아서 맞는 모습이 나왔죠. 러시아가 칠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이 정부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파병하는 모습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침공의 시작이라고 아예 규정까지 하면서 제재를 하는 모습 보여주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이게 어제 휴장하고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맞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미국은 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제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귀가 없이 달려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이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U의 수장인 독일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아래 있는 나라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12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 18.8% 상승해서 전월과는 비슷하지만 연간 상승률로는 1987년 자료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 쪽의 산업 오피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 상업 오피스까지도 한 번씩은 봤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6번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92.35달러, 1.41% 상승했고요. 자, 채권 가격은 하락했고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수출 때문에 장중 한때 100달러 수준까지도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원유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 역시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침공 시점에서 이 회담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건 확실하게 러시아 쪽은 중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서유럽 쪽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한국이 여기 중간에 껴갖고 어떤 식으로 이 스탠스를 취해 갈지 요거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솔직하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태도가 확 바뀌어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좀 더 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의 2월 마켓 제조업 PMI는 예비치 57.5로 예상치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2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5로 전월보다 하락하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좀 되게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이어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아직은 그렇게 실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의 2월 제조업 체감 경기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비제조업은 소폭 후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프트웨어 쪽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자 플랫폼 원티드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인이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 수시 채용이랑 이직이 느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쪽의 플랫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뉴스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주담대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 중국 쪽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며 시장에 돈을 푸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예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담대 금리 인하까지도 진행을 한다는 걸 보면은 이 중국발 자금이 해외 쪽으로 투자되는 것도 다시금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포트들 여러 개 나온 거 보면은 중국 쪽 자금이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최근 몇 주간에. 자, 중국 쪽에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 향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자, 이렇게 아침에 시장 정리하는 내용들을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말고도 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 공부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수급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포인트 되는 것들만 핵심으로 꼭꼭 집어갖고 텔레그램 공부방에 같이 올려갖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방은 여러분들과 뭐 주식을 이거 사라 팔아라 하는 리딩방이 절대 아니니까 그냥 공부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이게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도 곧 있으면은 100분이 돼요. 예, 지금 아직 한 달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곧 100분이 된다라는 건 제가 이 채널에 콘텐츠를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 그쪽에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결국에 어제 여기 241선을 못 뚫었죠. 그것 때문에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투산은 요즘 계속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죠. 오늘 두산 그 지주회사 역시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박정원의 두산그룹 실적 개선으로 이제 부활의 신호탄 제도약 가능할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채권단 관리체제 조기 졸업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현재 반도체 사업 그 테스나 인수한다라고 했던 거 어제 말씀드렸죠. 사업을 진출하면서 이제 향후에 회사의 먹거리의 다변화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테스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검사 부분에 있어서 국내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점을 찍고 메모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검사하는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장비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후공정 쪽이 아웃소싱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맡기는 거죠. 한데 이 테스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이 배경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매출 자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21년도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언제 이 실적을 따먹을 것이냐? 22년. 자, 그럼 22년에 이 모든 사회적인 모습들이 다 이제 테스나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산이 만약에 이번에 딱 테스나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되게 잘한 딜이었다. 이렇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테스나의 지분을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팔았으니까 이걸 잘 가지고 왔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 중공업 쪽을 보면 그린엔진 장착한 두산중공업 신사업 기대와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두산중공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뭐 SMR 원전 쪽이 있고요. 자, 그리고 수소 쪽이 있고 그리고 가스 터빈 쪽이 있고 풍력 쪽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발전 사업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어느 부분이든 다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흑자 전환에다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까지도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뭐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에 한 발 걸쳐갖고 보는 게 맞아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뭐 전문가는 일단 단기적인 실적은 석탄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요거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 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R 쪽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부분만 여기서는 체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봤으니까 이제 현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두산중공업 어제 조금 눌리나 싶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개인만 털렸죠. 왜 털렸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매수를 한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못 가네. 야, 털까? 이 생각하면서 턴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되겠다. 이들이 사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수급이 이어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본다면 현재 위치는 일단 21선 위 그리고 11선이 골든크로스를 하기 직전이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주봉상에 60 주선을 확실하게 이제는 아래 깔고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뭐 월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저항 있는 것도 체크 가능하네요. 연봉은 특히 볼 게 없어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할 거는 아래에 지지 라인 많이 겹쳐 있고 위에 저항 라인 많이 겹쳐 있다.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것이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를 해줘야 될 핵심 위치가 어디 있을까? 일단 21선 요거 이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보다 조금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481선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21선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지 라인은 21선 체크했고 자,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 라인은 241선. 아, 원래 이 480과 240 사이에 있으면 요 가운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시간 들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요걸 이제 한 번에 뚫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고민이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뚫어주려고 계속 각을 잡고 있긴 하잖아요. 자, 241선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21선 딱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볼린저 상단 뚫고 61선 돌파해주는 그림이고 이 종목이 과거에 121선 부분에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매물대 비어있는 자리가 요 가운데 요만큼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요 정도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노려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두산중공업 전략을 짜본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21선 이탈 안 한다면 홀딩하면서 지켜본다. 이걸 1번. 자,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41선 돌파 시에 일단은 121선까지 한번 노려본다. 이걸 2번으로 두고 여기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한 23,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공업 계속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수급도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올라갈 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있는 요 241선만 뚫어준다면 어떻게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여기를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대한 두산중공업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구독자 12,000명 이벤트, 이전에 10,000명 이벤트 진행했던 것처럼 이 12,000명 이벤트 역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 12,000명을 찍은 그 주말에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부터 이제 종목 그 댓글로 적어주세요 라고 공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제 영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뭐 영상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 공지 보시려면 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를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텔레그램 공방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멤버십 역시도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살펴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거나 아니면 멤버십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